네. 자, 이제 확률과 통계 23번 풀어볼게요. 5개 문자 A, A, B, C, D니까 5개 문자 일렬로 배열하면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눠서 120을 2로 나누면 60.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한 이전 문제고요. 다음. 자, 여기 A 교집합, B 여집합 보는데 요게 빼기예요. 빼기 기호입니다. A에서 B를 뺀 거고요. 집합의 뺄셈은 집합 2개를 그리고 A에서 B를 빼면 여기죠. 요 왼쪽. 여기가 9분의 1이라는 겁니다. 9분의 1.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18분의 7이면 B가 18분의 11이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전체 1에서 빼는 거지. 1에서 18분의 7을 빼면 18분의 11. B가 이제 여기 전부 다거든? 여기가 18분의 11이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보면 합집합이니까 아까 여기였잖아. 거기다 얘를 합치면 합집합이 되는 거지. 얘네 둘 더하라는 얘기네. 18분의 2 더하기 11, 13 고르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네. 확통 25번이네요. 확률과 통계 25번. 흰색 4장, 검은색 5장이 있는데 임의로 4장의 손수건을 꺼냅니다. 전체 경우는 9장 중에 4장을 꺼내는 건데요. 흰색이 2장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흰색 2장, 4장 중에 2장을 고르고 검은색 5장 중에 검은색 2장, 흰색 2장을 고르면 되고요. 흰색을 2장 이상이니까 흰색을 3장 고를 수도 있네요. 4장 중에 3장 고르면 검은색은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고요. 아니면 흰색 4장을 다 고르면 검은색은 안 고르니까 4시4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위에는 6 곱하기 10, 60. 그다음 여기는 4 곱하기 5, 20. 뒤에는 1, 81이네요. 뒤에가. 밑에는 9, 8, 7, 6. 9부터 4개, 4, 3, 2, 1. 3, 2 지우고 2 지우고 9 곱하기 2 곱하기 7인데 9를 지워버리면 14분의 9네요. 14분의 9. 3번 고르면 됩니다. 네. 26번 풀어보죠. 자, 이건 이제 많이 풀던 거야. x제곱의 개수 물어보는 거지. 꼴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어. 차수만, 꼴만. x제곱 곱하기 1꼴이 있고 x 곱하기 x꼴이 있을 거고 아니면 1 곱하기 x제곱 꼴도 가능하겠지. x제곱이 나온다면. 그럼 하나씩 이제 바꿔서 앞에 거 x제곱이 나오려면 6번 중에 2번 x를 2번 고르고 마이너스 1을 4번 고르는 거고 뒤에 것도 꼼꼼히 할게. 뒤에 거 그냥 1 나온 건 숫자만 7번 곱하면 되거든. 1만 7번 곱하면 1이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짝수 되고 15 x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15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xx 나오는 거는 6번 중에 1번 x를 1번 고르고 마이너스 1을 5번 고른다. 그 다음에 7번 중에 1번 2x를 1번 고르고 1을 나머지 다 고른다. 뭐 이런 거 무시해도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준다는 것만 알고 x는 빼요. x제곱이 될 테니까 6, 7, 42 마이너스 84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얘는 6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만 할게. 1 나오는 건 마이너스 1 6번 골랐으니까 그냥 1로 처리하고요. 길어지면 힘들어. 저쪽은 7번 중에 2번 고르는 겁니다. 2x를 2번 고르고 1을 5번. 실제로 계산하면 72, 7 곱하기 6, 2, 1에 4가 되겠네요. 그래서 84 x제곱이 나오니까 얘랑 얘는 지워지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15만 남겠네. 1번 고르면 되죠. 네, 계산해주면 되고요. 27번 해설입니다. 27번.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지는데 나오는 눈을 차례로 A, B라고 하고 A, B가 4의 배수일 때 합쳐서 7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니까 4일 때, 뭐 8일 때, 12일 때, 16일 때 곱해서 20일 때, 24일 때, 뭐 28, 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됩니다. 4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1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1일 수가 있겠네요. 경우를 이렇게 세야 돼. 경우의 수 문제예요. 8이 나오려면 2 곱하기 4거나 4 곱하기 2여야 됩니다. 12가 나오려면 3 곱하기 4밖에 없나요? 2 곱하기 6도 있다. 2 곱하기 6, 6 곱하기 2, 3 곱하기 4, 4 곱하기 3.
이렇게 세야 되고 16이 되려면 2 곱하기 8은 안 되잖아. 8이 없으니까 주사위엔 4 곱하기 4만 될 거고 20은 4 곱하기 5 곱하기 4도 바뀌는 것도 세야지. 24는 4, 6, 24, 6, 4, 24 28부터는 4 곱하기 7, 7이 없잖아. 뭐 다른 경우에서 없고 30 더 되는 거 있나? 32 30, 28 안 되고 32, 48, 30 안 되고 36, 36은 되겠다. 마지막 36이 66에 36이니까 끝까지 해야지. 66 해서 여기 끝. 자, 끝냈고요. 전체 경우는 이제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분의 전체 경우 15분의 이제 깔았죠. 맞죠? 그 다음에 합이 7 이하니까 7 이하한 거 한번 세보자. 얘 둘, 셋, 7 이하고 이거 6, 이거 6 8은 안 되지. 얘가 7, 얘가 7 8, 9 안 된다. 얘네가 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분의 7 잘 세면 되는 거요. 잘 세면 돼. 자, 28번 풀어볼게요. 28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죠. 항상 좀 약간 까다롭잖아요. 잘 들어보자. 지금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일단 135가 홀수여야 된다. 그리고 치역이 3개여야 된다. 이 조건과 결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좀 나눠보면요. 1단계가 있고 135가 던지고 24가 던진다. 그러면 1, 2, 3, 4, 5가 다 던지게 되니까 135가 먼저 던질 텐데 치역의 개수와 관련지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135가 던질 때 치역이 3개가 다 나오는 경우, 치역이 3개의 1차와 2차라고 할까? 홀수가 먼저 던지는데 홀수 던질 때 치역이 3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홀수가 던졌을 때 치역이 뭐 홀수만 선택돼야 돼. 그러니까 뭐 13처럼 2개가 나오는 경우, 2개가 되는 경우 135가 던졌을 때 치역이 1개만 결정되는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경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 생각해보자는 거지. 1번, 케이스 1번, 2번, 3번이라고 하죠. 이렇게 먼저 나누고 1차와 2차 1차에 홀수들이 던지고 2차에 짝수들이 던지겠다. 자, 홀수들 다 나와. 그 다음에 홀수들 다 던졌는데 3개 다 맞았네. 1, 3은 다 맞았네. 2개만 맞았네. 1개만 맞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홀수는 홀수에만 던져야 돼요. 그러면 홀수가 1, 3, 5에 다 맞았네 되려면 1대1로 대응돼야죠. 1이 뭐 3가지, 2가 2가지, 3이 2가지, 5가 1가지,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일단 1대1로 대응되는 거는. 그 다음에 2사가 이제 여기서 바로 가자. 2사가 던지는데 2사는 추가적으로 2와 4에 던지면 큰일 나. 왜? 치역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2사도 이제 2차로 짝수들 나와. 짝수 던져. 짝수에 던지면 안 돼. 지금 1, 3, 5 홀수에 던져. 라고 된 거야. 근데 요렇게 표시된 거는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이제 등호가 있으면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된다. 뽑으면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던진다. 크기 순서대로 던져라 라고 돼 있으니까 1, 3, 5 셋 중에 2개만 더 뽑으면 되겠다. 2개만 뽑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6 곱하기 3, 18. 첫 번째 케이스는 18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 3번 쉬운 거 갈게. 3번 홀수 다 나와. 자, 던져. 근데 한 군데 뭐라 던져?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다 던져. 1, 3, 5 셋 중에 1에다 다 던졌다고 쳐봐. 그러면 2, 4가 짝수들 나와 한 다음에 짝수가 뭐에 던져야 돼? 짝수가 2군데, 지금 치역이 아직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군데 던져줘야 돼. 남은 2군데. 그러니까 2, 3, 4, 5가 남아있잖아. 이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NCR로 뽑기만 하면 2, 4가 뭐 예를 들어 뭐 2, 3 선택하기로 했다. 뽑혔다면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던져야 되죠. 크기 던지는 건 이제 크기 순으로 던지게 돼 있으니까 누가 맞을지 뽑기만 하면 돼요. 2, 3, 4, 5 중에 2개 뽑아주면 알아서 착 던져주지. 그러면 치역이 3개가 되잖아. 됐지? 그래서 3, 6에 18. 세 번째 경우도 18가지로 정리가 된 거고요. 가운데 경우 해볼게요. 가운데 경우가 좀 복잡하니까요. 가운데 경우. 자, 1차 홀수 다 나와 한 다음에 홀수 다 나와 던져.
던지는데 일단 이 홀수 셋 중에 2개를 뽑아서 거기에 전사함수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사함수란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2개가 맞긴 다 맞아야 된다. 한 군데 몰아맞으면 안 된다. 이 말과 같죠. 2개가 다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1이 2가지, 3이 2가지, 5가 2가지로 막 던져서 1, 2개, 3, 2개, 5, 2개, 2에 3승으로 던진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3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러면 3이 지금 한 번 던지고 두 녀석이 맞은 상황이어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분류를 그렇게 했잖아. 홀수 다 나와 던져 2개 맞았네 이 상황이잖아. 근데 홀수 다 나와 던져 1개 맞았네. 야, 이런 거면 안 되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지. 2개 다 맞았네가 돼야 되지. 뭐 그러니까 1에 몰리거나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1, 3, 5가 1에 몰리거나 3에 몰리면 안 되니까 2개를 빼주고요. 요렇게 하는 게 전사함수 패턴이었죠. 그러고 나면 일단 1, 3은 맞은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일단 치역이 2개는 2놈이 맞았네. 한 놈이 아직 더 맞아야 돼. 치역이 3개니까. 자, 짝수 나와. 2, 4 나와. 그 다음에 던져. 근데 남은 숫자가 2, 4, 5인데 2, 4, 5 중에 하나가 더 맞아야 돼. 하나가 더 맞아야 돼. 그러면 일단 셋 중에 2, 4, 5 셋 중에 한 놈을 골라. 맞을 놈. 이제 한 놈이 더 맞아야 되니까 맞을 놈. 예를 들어 뭐 5가 골랐다고 치자. 셋 중에 하나를 골랐어. 5로 골랐어. 그러면 2, 4가 던져야 되는데 지금 2, 4는 어떻게 던져야 되는 거야? 2, 4는? 여기가 좀 까다로운데 5는 무조건 던져야 되고 2하고 4가 던지는데 5는 무조건 던져야 되고 1, 3 둘 중에 이제 뽑아야 돼. 얘는 어떻게 던져야 돼? 셋 중에 여기 셋 중에 두 군데 던지면 되는데 밑에 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 2개 중에 하나만 뽑아줘야지. 요런 게 좀 까다롭지. 둘 중에 하나를 뽑아. 예를 들어 뭐 3이 뽑혔어. 그러면 순서대로 던지게 돼 있습니다. 던지는 건 뽑기만 하면 순서대로 던진다. 이렇게 되니까요. 어렵다고? 돌려서 다시 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자, 3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 6에 36 3 곱하면 108이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108가지예요. 108이고 다 더하면 144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29번 풀어볼게요. 29번입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이라는 이제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숫자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되는데 얘가 검은색 카드고 이 숫자들이 흰색 카드예요. 근데 검색 카드 사이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풀었냐면 어떻게 풀었더라? 흰색, 검은색을 끼우기 구조죠. 네, 끼우기. 그래서 이거는 끼우기 패턴 문제구나. 끼우기. 검은 카드를 끼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끼우기 패턴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요. 한번 열심히 끼워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쉬워요. 자, 일단 끼우는데 어떻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게 낫겠지, 당연히. 그래서 전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전체 경우는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9가지 구조지. A, B, C, D, E, F, G, H. 문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려워 보여? 근데 여기다가 2장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9군데 중에 전체 경우는 2개를 그냥 검카드를 한 군데 꽂아도 되거든. 지금 저렇게 꽂아도 되잖아. 한 군데 꽂아도 되잖아. 맨 앞에 2개 꽂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한 군데 꽂아도 되고 나눠 꽂아도 되니까 어쨌든 더해서 2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경우 잡아야 돼요. 전체 경우는 뭐가 되냐면 9개 9H2가 되죠. 9군데 중에 2군데를 9H2 계산하면 10C2가 되고요. 19, 21, 45가 전체 경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경우 찾았고요. 45가지 찾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경우를 빼자. 안 되는 경우는 뭐?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있어야 되는데, 흰색이 빵장. 아예 없어. 그냥 검은색은 몰아 꼈어. 몇 가지야? 그냥 몰아 끼는 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죠. 9가지. 그냥 2장을 한꺼번에 확 끼는 거. 이러면 안 돼. 2장 한 군데 끼면 안 되죠. 그럼 흰색이 빵장이니까. 그 검은 카드 2개 사이에 흰색이 없잖아요. 흰색이 한 장인 경우를 제외하자. 2장이어야 되니까. 2장 이상이어야 되니까 한 장. 흰색을 한 장 넣으면 무조건 규칙상 2장 이상, 흰색을 2장 이상 껴야 되니까 한 장 넣으면 안 돼. 그렇게 끼는 거는 1만 끼는 거, 사이에 1 끼는 거, 1, 2, 3, 4, 8까지. 1부터 8까지 끼는 거니까 8가지가 있겠네요. 한 장씩 1 사이에 이렇게 끼거나, 2 끼거나, 3 끼거나, 4 끼거나, 그래서 5, 6, 7, 8 끼는 것까지 8개 되는 거고요. 이러면 안 되죠. 빼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흰색이 2장인 경우도 2장이면 되잖아요. 2장 이상이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또 돼야 되죠. 3의 배수가 한 장씩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2장을 꼈는데 1, 2 이렇게 꼈어. 그러면 이 사이에 3의 배수가 없잖아. 없네?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빼야지. 2, 3은 되지. 그건 3이 들어있잖아. 3, 4 이건 되지. 4, 5에 안 되겠다. 그지? 4, 5 이렇게 끼면 3의 배수가 안 들어있어서 마지막 조건에 걸려요. 5, 6은 되고 6이 3의 배수잖아. 5, 6은 되고 6, 7은 되는데 7, 8 이렇게 끼면 2장 끼면 또 안 되겠네. 그래서 요 3개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쉬웠어. 의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흰색이 3장인 건요. 사이에 3장 끼면은 3개 잡으면 무조건 3 들어있어. 1, 2, 3 들어있지. 2, 3, 4. 3, 4, 5. 3이 걸렸잖아. 4, 5, 6. 6이 걸렸네? 6 걸리네? 6 걸리네? 3장 이상 잡으면, 웬만하면 3장 이상 잡으면 3의 배수가 다 걸리겠네. 괜찮겠네. 2장 이상이면 되는데, 3장 이상 잡으면 3의 배수가 다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경우는 요게 단 거구나, 라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에서, 의외로 이렇게 간단해요. 9, 8, 3. 계산하면, 20 빼서 25.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답 25고요. 29번인데 의외로 쉬웠죠. 네, 확통 30번입니다. 확통 30번 해설인데요. 잘 들어보죠. 자, 주머니에서 1, 2, 3, 4가 흰 공 1, 2, 3, 4가 있고 검은 공 4, 5, 6, 7이 있는데 잘 읽어볼게요. 주머니에서 이 2개를 꺼내는데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을 얻고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숫자를 곱해서 점수를 얻는다. 자, 요 상황 중에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점수가 24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볼게. 다른 색을 꺼내면 몇 점이라고? 플러스 12점. 그러면 24점 이하니까 되는 거네. 24점 이하일 확률 구하는 거니까. 서로 같은 색을 꺼내면 곱하기니까 점수가 뭐가 있겠지. 몇 점이 나오면 24점 이하면 오케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자. 구조를 잡자. 그럼 서로 다른 색을 꺼내는 경우는 1, 2, 3, 4 중에 4C 1 꺼내고 4, 5, 6, 7 중에 4C 1 꺼내서 16가지 경우인데 이 16가지는 오케이지. 플러스 12점은 24점 이하니까 이건 되는 거야. 다른 색을 꺼내면 괜찮아. 돼. 그럼 서로 같은 색을 꺼내는 경우를 좀 자세하게 세보면 되겠다. 하나씩. 점수가 몇 점인지 세보면 되지. 같은 색을 꺼내? 그러면은 흰색에서 꺼내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4 이렇게 꺼내는데 다 24점을 못 넘어. 그렇네. 여기 이거 24 넘겠어? 마지막에 10인데? 제일 큰 게 10인데? 다 24를 못 넘으니까 이거 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 4C2는 이 흰색인가요? 같은 색. 흰 공 4개 중에 2개 꺼내는 건 다 오케이. 얘는 24점 이하로 통과. 검은색 쪽만 세밀하게 세보자. 검은색 쪽. 4, 5 되나요? 되지. 이거 안 되는 거 세는 게 더 빠르긴 해.
45, 46, 47, 그 다음에 56, 57, 67. 안 되는 거 그을게요. 67에 40이 안 되고요. 35 안 되고요. 30점 안 되고요. 28점 안 되고요. 24점과 20점은 되죠. 24점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긴 두 가지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6 더하기 2, 8개 되는 거고요. 다 끝난 건가? 네. 그러면 16개랑 8개가 추가되니까, 그러면 몇 개야? 총, 전체 경우가 몇 개지? 지금 24점 이하, 잠깐. 짝수! 아이고. 다시. 자, 다시 갈게, 다시. 짝수여야 돼. 짝수. 12점은 짝수니까 얘는 16은 된 거고요. 요것도 점수가 짝수인 것만 골라야 돼. 다시 좀 빼주자. 자, 그럼 1 곱하기 3은 홀수니까 안 되겠네? 또, 나머지는 다 됐지? 여기 하나 더 빼야 되네? 그럼 얘가 4C가 아니라, 6이 아니라 5다. 5. 하나 빼야 돼. 여기도, 아까 얘네들 짝수지? 둘 다? 괜찮네. 여기 8이 아니라 7이었어요. 5, 7, 7로 변경. 그러면 16 더하기 7. 다시. 16 더하기 7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고요. 전체 경우를 아직 얘기 안 했군요. 전체 경우는 뭐죠? 전체 경우는 8개 중에, 잠깐만. 8개 중에 2개 뽑는 건가요? 그렇네요. 8C2는 얼마야? 8, 7, 2, 1. 28. 그래서 28분의 23이래요. 답은 5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번이 꼼꼼하게만 세면 참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좀 근데 좀 잘 문제 꼼꼼하게 읽고 상황을 이해만 하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는데 주력했어야 되겠네요. 자, 미적분 23번 시작해보죠. 미적분입니다. 자,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유리화를 바로 해야죠. 유리화하면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밑으로 내리고, 위에는 이제 빼면 바로 괄호로 바꿔서 빼야죠. 위에는 5n이 남고 밑에는 느린 n, 느려라고 보내버리고 n 더하기 n 보면 답이 잘 나와요. 어차피 이제 리미트 무한대로 보면 빠른 것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풀겠습니다. 5번이었고요. 24번 갈게. 24번 풀어보죠. 이제 요 gx분의 dy 요거 틀린 친구들 몰라서 틀렸겠지. gx분의 dy. 근데 매개 변수가 있을 때, 매개 변수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dt분의 dx, dt분의 dy로 이렇게 dt를 위아래 붙여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응? 그래요. 그래서 계산 문제였어. 그냥 얘 t로 미분하고 얘 t로 미분해서 위아래 깔면 돼. 이거 위에 게 쉬우니까 위에 게 먼저. t제곱 플러스 1 3 곱하기 이거 내리고 위에 속미분 2t 올려야 되지. 밑에 게 좀 복잡한데 일단 t제곱 플러스 목미분법 제곱하고 앞미분 뒤 놔두고 빼기 앞 놔두고 뒷미분 t제곱 플러스 1미분 2t 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어? 근데 뭐 일단 하나 약분될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지우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6t가 되고 밑에는 5t제곱 마이너스 10t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된 거고 t가 2일 때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잠깐 2 넣었죠? 6t 5 밑에 여기 얘 빠졌네. 얘가 위로 올라가야죠. t제곱 여기 위로 올라간 자리입니다. t제곱 플러스 1 휴. 자, 그러면 계산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15 6 2 5 5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면 마이너스 4네. 됐지? 다음. 네, 25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 16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선 분모가 2의 빵승 빼기 1 0으로 가잖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고 왜? 분모가 0인데 16이 되려면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16이 안 나와. 무한대로 가지.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하지. 0을 대입하면 2의 b승 마이너스 8이 0이고 b가 3이네요. 이렇게 하나 결정 바로 되지. b는 3 결정됐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적어보자. 2의 3x 마이너스 1 2의 ax 플러스 3 마이너스 8 2의 3승 8을 앞으로 빼고 생각을 하면 2의 ax-1이 되거든요. 자, 준비 다 됐죠? 이 밑에 x가 필요하고요. x 우리 공식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1은 어디로? ln a로 갑니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3 여기는 a 붙겠네요. 그래서 얘는 ln 2 얘도 ln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8 ln 2a ln 2 3 ln 2 지우고 3분의 8a가 16이 나온 거고요. a는 6입니다. a가 6이고 b가 3이니까 더하면 9네요. 다음 26번 풀입니다. 26번 방정식 이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대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통은 x제곱 마이너스 5x 남기고 ln 이쪽으로 넘겨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접할 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냥 풀게요. 그게 좀 간단할 것 같아서 그래. 얘를 통칭 g라고 하자. f라고 해도 되겠네. g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가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좀 보자. 미분 빵. 지금은 이쪽이 좀 유리해서 그래요. 자, 미분해서 0이 된 라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0이 된 라인을 찾아보면 그러면 얘가 x를 다 곱해도 되지. 지금 x가 0은 아니잖아. 왜? 여기 이 진수 조건 때문이야. 진수에 x가 있다는 건 x가 0보다 크다는 양수에서만 생각하는 얘기거든. 분명히 그렇지? 그래서 x를 곱할게. x가 0보다 크니까요. 인수분해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x-2, 2x-1 x는 2랑 2분의 1입니다. 당연히 두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프를 약간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약간만 생각해보자. 0 오른쪽만 따져야 돼. 진수 조건 때문에 왼쪽은 없어. 0 오른쪽 따져보면 일단 0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0 마이너스는 0, 0 얘는 마이너스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면 돼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녀석이고 핸들을 빨리빨리 봐야 돼. 그래프를 생각할 줄 알아야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해져요. 그 다음 지금 극값이 2분의 1과 2에서 있다는 거지. 그럼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보자. 2분의 1 대입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값. 이 x제곱 마이너스 5도 살짝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값일 거야. 통으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가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극값이 하나 있는 거고요. 2에서 극값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2분의 1에서 극값 한 번, 2에서 극값 한 번 또 있겠네. 무한대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지.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쉬워. 이게 gx 그래프거든. 근데 지금는 t니까 그냥 이 수평바로 생각해도 되잖아. 이게 쉬워서 그랬어. 그러면 두 개 걸리려면 t가 이렇게 두 군데 걸리는 거네. 맞죠? t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 2와 자 그럼 이제 2를 대입할 차례지. 2 대입하면 얼마냐?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플러스 2ln 2고요. 2분의 1도 대입할게요.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ln 2에요. 요렇게 두 개가 t 값입니다. 지금 t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t 값의 합이니까 요렇게 두 개가 t 값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합하라 그랬으니까 2ln 2는 날라가잖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분의 9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3이에요. 그래서 2번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이거를 넘기지 않고 그래서 수평바로 보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개형 보기도 좀 쉽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이제 세타 도형이 나와서 뭐 넓이 가지고 극한값 구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야 될 자리인데 그게 이렇게 나온 거야. 접선 이렇게 나왔네. 이게 어떤 형태냐면 탄젠트 덧셈 정리 문제예요. 요 꼴이. 근데 지금 그동안은 잘 안 냈잖아. 탄젠트 세타 덧셈 정리 형태입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어떻게 읽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물으면 탄젠트 덧셈 정리 문제인데 최근 한 3, 4년 정도 출제가 잘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나온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3, 4년 전에는 맨날 나오던 거야. 한 10년 정도 맨날 나오던 거야. 10년 정도.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낸 것 같아요. 출제분들이. 자, 그러면 구해보자. 별로 어렵진 않아. 일단 미분하면 이 t, sin t에서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 y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잖아. 그래프 한번 그릴게. 0에서 파이까지만 슉 이렇게 그리는 거지. 0에서 파이까지 sin x 여기서 sin x 한번 생각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려주는 거야.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그럼 여기라고 치면 지금 여기가 t, sin t에서 기울기가 코사인 t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코사인 t입니다. 이렇게 그림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이 접선과 t, sin t의 접선과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뭐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을게요. 그어서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세팅이 중요한데 세팅. 탄젠트 덧셈 정리는 각을 어떻게 잡는지가 학생들이 난해한 부분이지 각만 잘 잡으면 쉬워요.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요령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x축 오른쪽에서부터 푸는 법이에요. 여기를 알파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이건 그냥 고정이야. 항상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니까 여기가 예각이죠. 여기가 예각입니다. 왜냐면 그건 있어. 추가 설명인데 원래 지금 sin x잖아. sin x는 원점에서 기울기 1로 출발해서 이렇게 가요. 계산해보면 코사인인데 코사인에 0 넣어보면 코사인 0이 1이잖아. 원래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기울기 1에 접하면서 가거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t를 여기서 잡든 무조건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그래서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이 기울기가 1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직각이거든. 그렇네? 근데 그거보다 낮아지니까 요쪽이 예각이라고. 수직에서 이렇게 낮아지니까 예각이 요 위쪽이 예각이 아니고 여기가 예각이 되는 일은 없다. 직각 여기 출발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보다 1보다 작아져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랑 녀석이랑 이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뭐 기울기라고 할게.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네, 이쪽이 예각 맞죠? 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지정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세팅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푸는 건 쉬워. 세팅 잡는 게 어려웠을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무조건 오른쪽이 알파고 왼쪽이 베타고 근데 세타를 여기서 잘 잡으면 이제 그 다음 푸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 자, 풀어보면 지금 세타가 여기 지금 보면 두 외곽이니까 요 안쪽으로 살짝 봐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얘네 둘의 합이 알파거든요. 한 외곽은 얘가 외곽이죠. 두 내각의 합은 외곽. 알파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되네요. 지금 탄젠트 세타니까 정리를 이렇게 바꿀게요.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나왔지. 지금 탄젠트 세타 구하는 중. 탄젠트 세타는 곧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된 거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까? 각변환 좀 하자.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지금
하나, 둘 가고 약간 뺐어. 2, 4분면이야. 2, 4분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이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면 되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풀탄탄 탄마탄 1풀탄탄 탄마탄 가야 되고 마이너스. 좋아, 잘 왔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며.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베타가 곧 코사인 t였죠. 코사인 t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뽑고 1 플러스 코사인 t고요. 밑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고요. 이거를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리미트 파이 마이너스로 붙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꿔야지. 여기다 써야 되는데 원래 여기다 이렇게 쓸게. 이 위에다 쓸게. 위에다 쓸게요. 파이 마이너스 t를 다른 문자인 u 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u는 0 플러스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파이 마이너스 t가 나오나요? u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밑으로 내려갈 자리죠. 그러면 조금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칸이 없어. 리미트 생략.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뭐냐? t는 파이 마이너스 u가 되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다 나왔지?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u.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u는 뭐로 바뀌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u는 마이너스 코사인 u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u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코사인 u 1 플러스 코사인 u 제곱 리미트 이제 적을게. u가 0불로 간다. 그러면 얘가 공식이고 2분의 1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코사인은 1로 가니까 또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마이너스 있었어요. 마이너스 있었죠. 다시. 지금 마이너스 있었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플러스네. 플러스 4분의 1. 3번 골라주면 됩니다. 네. 세팅만 잘하면 덧세용리 문제가 쉬워요. 네, 28번 문제 풀어볼게요. 28번입니다. 자, 좀 어려운데 천천히 보죠. 우선 이 fx 제곱 플러스 2fx가 보이니까 양변에 1을 더해야 돼요. 1을 더해서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식이 좀 복잡해. 많이 복잡해서 좀 놀랬는데 양변에 1을 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1을 더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왜 1을 더하냐면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f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1을 더해서. 이거는 뭐 센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린 다 미적분 이과인데 이 정도 센스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지금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렇게 1 더하는 게 방법이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하면 돼. 기억을 해요. 그래서 1 더해서 루트로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제곱으로 바꿨으니까 루트를 씌울 차례인데 루트 씌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지. 그러면 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뭐가 되냐면 경로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를 그렇네. 지금 fx 플러스 1이 플러스 루트를 선택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를 선택해도 되니까 뭔가 경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그렇게 낸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일단 또 얘기하자면 추가적으로 일단 또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면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커야 돼요. 요것도 있고요. 자, 정리해보자.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fx의 연속함수 fx를 생각해야 되는데, 연속함수 fx는 뭔가 경로 선택을 할 수, 어떤 함수의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뒤집어 가면서 경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함수래. fx가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요 녀석을 뭐 예를 들어 gx라고 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타이밍인 거죠. 사인 제곱 파이 x, 좀 어려워요. p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잠깐 더 따져볼게.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원리적인 거 설명하려는 거야. 봐봐. 만약에 g가 예를 들어서 g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 뭐 1이 이 정도 있다고 할게. 1은 왜 그러냐면 이제 루트를 씌운 함수를 이 함수에서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변형을 좀 보여주려는 거거든. 1보다 큰 거는 1보다 크면 루트 씌우면 좀 작아져. 그래서 좀 1 기준으로 1보다 좀 요 높이가 약간 또 낮아질 거야. 그리고 1보다 작은 거 뭐 0. 예를 들어 뭐 0. 뭐라 그럴까? 얼마나 0.4? 0.04, 0.04는 루트 씌우면 0.2가 되니까 커지지. 또 0.81, 0.81은 루트 씌우면 0.9가 되니까 조금 커지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씩 커져. 얘는 작아지고. 그래서 약간 1에 가까워지고, 여기는 위로 들리고 여기는 아래 내려오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루트 gx의 함수가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플러스 루트거나 마이너스 루트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루트 gx는 이런 식으로 얘거나 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fx 플러스 1이. 근데 fx는 연속함수니까 fx 플러스 1도 연속함수거든. fx 플러스 1이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근데 연속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골라야 돼? 위에 것만 고르거나 아래 걸로 골라야 돼. 아래 것만 골라야 돼. 그렇네. 갈아탈 수가 없잖아. 경로 선택 일어나지 않잖아. 그리고 그런데 경로 선택이 일어나려면 지금 보면 F0과 F2가 1 차이 난다 그랬거든. F0과 F2가 1 차이 난다고. 그 얘기는 이제 여기다가 나 조건을 이따가 추가할 건데, 그건 좀 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추가를 할게. 이 문제가 좀 개념 설명이 좀 어려워. 개념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쉬운데 그 아이디어 설명 중인 거야. 자, 이게 만약에 0에 닿았다고 하자. 이렇게 gx가 0에 닿았다고 하자. 닿으면 쌤,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올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네. gx 자체가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이어야 돼서 위로 떠 있거나 0에 닿거나 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0에 닿는다면, 안 닿는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닿는다면 지금 루트 씌웠을 때 여기 0이 되는 건, 0은 루트 씌워도 0이니까 뭐 1포인트 여기는 남겠지만 약간 위로 올라가고 약간 내려오고, 요런 조그만 설명 때문에 지금 적은 거지 큰 의미는 없어. 뭐 어쨌든 좀 이렇게 구겨진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gx가. 그렇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gx를 생각하면 아래쪽으로 뭐 여기 마이너스 1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이렇게 되니까 어때? 경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거지. 0이 아니고, 여기가 0이 아니고 어딘가 0이 된 데가 있다면, x쪽에 만난다면 경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럼 누가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들 이해했잖아. 누가 봐도 요 경우일 거 아니야. 이 경우니까 문제가 나왔지. 설마 그럼 여기 안 되니까 나왔겠니? 연속으로 이렇게 경로가 바뀌는 걸 생각하라고 낸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F0은 뭐냐면, 이제 F0은 0 넣으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G0 마이너스 1이고
F2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일단 붙여놓을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G2 마이너스 1인데 1을 넘긴 거야. 이렇게 되는데 F0이 F2보다 1 크대. F0이 F2보다 1 크대. 그래서요. 근데 G에다 0 넣어볼게. G0은 얼마냐면 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이건 1이고 사인 0은 0 넣으면 0이잖아. 사인 0은 0이죠. 2에 빵 쓰니까 1, A 더하기 B 더하기 1. G2는요. 아까 2도 있으니까 2 넣으면 코사인 2파이 똑같네. 이거 1이고요. 사인 2파이 0 똑같네. 똑같아요. 두 개 똑같네요. 그래. G0과 G2는 똑같아. 얘랑 얘는 같은 값이야. 근데 F0은 F2보다 1 크대. 그럼 똑같이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 무조건 위에 게 플러스고 아래 게 마이너스 선택해야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2보다 F0이 커야 되잖아. 1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F0은 플러스 선택하고 F2는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 무슨 말이야? 경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경로 변화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로 변화가 있으려면 이렇게 0에 안 닿으면 안 되고 0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gx가 0에 닿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경로 변화가 생기는, 경로 변화가 있다고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경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원래 gx가 0이 되는 상황이 있고 심지어 최소값이 0이어야 되는 거야. gx의 최소값, 극소값이 0인 거지. 그럼 gx의 극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gx 함수의 극소값이 0인 거예요. 최소값이 0인 거고요. 그러면 최소가 0이라는 거는 거의 다 왔어. 일단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그리고 이 G0과 G2도 알 수 있죠. 이게 1차이니까 이걸 하고 가야지. 얼마 나와야 돼? 이게 1차이 나려면 2분의 1, G0이 4분의 1이어야 되네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1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G0은 4분의 1, G2도 4분의 1 이어야 되고요. 얘네 둘이 둘 다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고요. 휴, 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B를 뭐 4분의 3 마이너스 A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G, 요 설명은 이제 지울게. 이 설명 지우고 이제 이렇게 경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설명한 겁니다. 그래프를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여기가 개념 설명 파트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돌려봐. 이제 계산할게. 답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B를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4분의 1 마이너스 A라고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낫겠다. B 플러스 1이 4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바꾸고 이 GX가 극소가 0이다 라는 거지. 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에서 빵이다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 극소값 이거 미분 한번 해야 돼. G 프라임 T로 치환하고 할까 하다가 그냥 그놈의 것 같아갖고 더럽지만 그냥 할게요. A에 앞미분 3 코사인 파이 3제곱의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파이. 진짜 더럽지? 일단 파이가 또 나오는데 에이 에따 앞에다 던져. 얘도 어차피 뒤에 거 나올 거야. 더하기 더하기도 E는 어차피 달려 있을 거야. 내비도. 그래서 앞미분 속미분하고 뒤 놔두고 속미분 앞으로 적당히 던졌어. 그 다음에 앞 놔두고 뒷미분 앞 놔두고 코사인 3승 파이 x 놔두고 죽겠지. 이거 뒷미분 이건 놔두고 이거 속미분 앞으로 던져야 돼요. 속미분은 2배 사인 파이 x랑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2 내리고 속미분 코사인 파이 x에 파이 나오는데 앞으로 던져야 돼. 이거야.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자. 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극소가 0이어야 되지. 극소값을 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계산이
아우야. 자, 할게. 그러면 천천히 하자. 사인 파이 밖으로 빼버리고 공통되는 거 다 빼버려. 코사인 제곱도 빼버려.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3 남는 거냐? 마이너스 3. 자, 사인 나갔어. 코사인 제곱 나갔어. 그럼 코사인 제곱 남네. 맞지? 다 내본 거. 그러니까 뭐 2도 있지만 얘 0 될 수 없어. 코사인은 커봤자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3 될 수가 없잖아. 뭐 루트 3이 된다고? 안 되잖아. 루트 3 될 수 없잖아.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돼. 뭐가 0이 될 수 있어? 얘가 0이 될 수 있고 얘가 0이 될 수 있죠. 휴. 자, 그러면 다 왔어. 이제 사인이 0인 경우죠. 네, 잠깐만 정리해 볼게. 사인이 0인 경우, 사인이 0, x가 0일 때 코사인이 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x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극소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극소값이 0이다. 그럼 0을 이제 대입해서 0, 2분의 1 이렇게 대입해서 얘네들이 이제 0이 되는 걸 봐줘야 돼요. 이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 지금 설명이 좀 걸렸거든. (4분의 1) 0을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은 0이 아니고 1을 넣어볼게요. 0을 넣으면 그냥 a가 돼서 4분의 1이 나오거든. gx가 4분의 1이니까 0일 때는 4분의 1이라서 알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계산을 해보면 0을 넣으면 여기 0 넣고 그냥 a가 없어지면 4분의 1이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2분의 1이나 1을 넣어볼게. 1 넣으면 얘가 1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a가 되거든. 여기가 지금 a가 양수니까 얘가 더 작아. 4분의 1보다 얘가 더 작은 값이 나와. 2분의 1을 넣으면 이제 얘가 0이 되면서 4분의 1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값의 후보들이라고 보면 나머지도 이제 반복되니까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얘잖아. 4분의 1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으로 선택이 되고요. 최소값. 이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2a가 0인 거고요. a가 8분의 1 이렇게 결정돼요. 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좀 정리하면서 일단 개념적인 게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안 보였을 거고, 루트로 바꿔서 개념 보는 거, 그리고 식에서 그걸 끌어내야 되잖아. 이쪽 식에서. 그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보는데 되게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이 더러워서 이제 그 값 여러 개를 찾아보다 보면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그 값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0이어야 된다로 a를 결정하는 문제였어. a 나왔으니까 b는 더해서 마이너스 8분의 7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8분의 7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4니까요. a, b가 나왔고, 구하라는 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4분의 7. 그래서 2번 고르면 됩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네, 29번 풀어보죠. 29번입니다. 세실수 ABK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는데, 저 곡선이 이제 저런 걸 패곡선이라고 하는데, 뭔가 기하에서 배운 타원 같은 거예요. 뭐, 이렇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긴 한데, 일단 안 배우는 거니까 그냥 곡선이 있다고 하고요. 곡선 위에,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K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뭐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요. 그냥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을 해요. 그냥 음함수 미분법 문제예요. 음함수 미분법.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미분을 해. 그러면 2x 앞미분 x랑 y로 보는 거죠. 앞미분 2y 남고 빼기 앞 놔두고 뒤미분 y 프라임. y 미분하면 y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2y 미분하면 2y 제곱 미분하면 4y에
y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죠.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세요. 공부를 해와요. 그리고 y 프라임을 묶어서 이 x 마이너스 y 얘네들 넘기고 묶을게. 2 묶고 x 마이너스 2y y 프라임 2 지우고 이렇게 나눠서 y 프라임을 x 마이너스 2y 분의 x 마이너스 y라고 구했습니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y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a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 와 b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똑같이 되겠죠. 이 두 개가 곱해서 마이너스 3다. 이게 이제 식 1번이고요. 첫 번째 식 하나 구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잘 생각해보면 얘가 곡선 위니까 곡선에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하면 아이고 더럽잖아. 잠깐만 저거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5 이렇게 좀 바꿔놓고 할게. 그렇네. y 이거 2y 제곱 y 제곱 두 개를 뜯어서 완전 제곱씩 넣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x에서 y 빼면 k 마이너스 k 제곱 k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k 제곱 15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아. 넣으면 조금 편하니까 이렇게 할게. 계산이 좀 더러워지니까 싫어서 그랬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좀 깔끔해지지 많이. 자 어쨌든 식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문자 a b k 문자는 a b k 관계식은 하나 둘 셋. 당연히 풀수 연립해서 풀 수 있다. 문자 3개 식 3개 연립해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잖아요. 네. 이제 열심히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그냥 그거예요. 이제 풀면 돼. 아이구야. 그러면 뭐 열심히 풀어야지 뭐. 자 일단 빼보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고요. 2k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빼면 k제곱 날라가고 는요 a 마이너스 b로 뽑고 그러면 a가 b가 아니거든?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야 되잖아. 근데 둘이 똑같으면 안 되겠지. 똑같으면 수직일 수가 없잖아.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려면 달라야 되는데 점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k다. 이렇게 하나 얻고요. 좋았어. 하나 얻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어떡하지? 이 밑에 거 좀 정리해보자. 밑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k제곱인데 넘겼고 이거 이렇게 넘겨서 선생님 정리한 거 봐봐. 이렇게 정리할 거야. 전개 좀 할 거야. 그냥 할 거야. 전개하면 4k 5k 제곱 얘도 이렇게 엎어오자. 그 다음에 2k에 a 플러스 b ab는 빵 이런 게 하나 나오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k라고 했으니까 k제곱 ab가 마이너스 k제곱이다. 뭐 이런 게 하나 또 나왔고요. 뭐가 막 나오네. 얘는 했고 얘네 둘 한 번 했지. 얘네 둘 한 번 더 해야 돼. 왜냐면 이건 두 개잖아. 한 번 지금 뺐잖아. 한 번 뺐어? 그럼 더 할 차례지. 보통 이렇거든. 패턴이야. 이 두 식이 비슷하게 유사한 식이 있으면 한 번 뺐어? 그럼 한 번 더 할 차례야. 보통 이렇게 해요. 더하면 더하고 전개 좀 하죠. 4k제곱 2k에 a 플러스 b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0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마이너스 2k이고 그거 날라가네. 날라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0이랍니다. 자 다시 3개가 나왔어. 그럼 얘네 둘 갖고 이거 곱셈공식 쓰면 되겠다. 그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나 뭐하니? 다시 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다가 때려 넣자. 얘가 30이고 얘는 마이너스 2k이고 얘는 마이너스 k제곱이야. 그러면 4k제곱에다가 2k제곱 6k제곱이 30 k제곱은 5. 자 k제곱 구했지? 그러면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연습한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냥 촉촉촉. 자 드디어 미적분 대망의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뭐 꽤 같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문제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일단 무한급수, 그러니까 지금 킬러 중에 무한급수 킬러 형태거든요. 그럼 독특한 형태입니다. 잘 없잖아요. 잘 이런 게 없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일단 등비 수열 있고 이렇게 무한급수 형태로 쭉 이제 수열이 간다고 생각하고 무한히 가는데 마이너스 1이란 선이 있어서 이 마이너스 1선 밑으로 AN이 형성이 되면 AN입니다. 형성이 되면 이제 뭐 규칙을 마이너스 1로 스톱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자, 잘 들어봐. 그리고 홀수 번째 무한합이 마이너스 3이고 짝수 번째 무한합은 8이래.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합은 플러스 값이고 홀수 번째 합은 마이너스 값이래. 그럼 뭐가 생각나? 일단 무한합이 수렴했다는 거지. 어쨌든 무한합이 수렴했다는 거지. 부분합이긴 한데 부분합 두 개가 수렴했다니까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건 등비급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같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수렴 조건이니까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거 나온 거죠. 어쨌든 수렴한 거잖아. 그럼 공비가 뭐 1보다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 커질 텐데 다듬으면 수렴하겠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아니면 공비가 1보다 크면 뭐 이거 플러스만 막 갈 텐데 뭐 이게 저하가 안 되든 어쨌든 수렴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수렴 조건을 만족하긴 해야 될 거야.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긴 할 거야. 그런데 공비가 그러면 딱 반 나눠서 공비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까? 부호가 안 바뀌는 게 나을까? 홀수 번째 합이 마이너스고 짝수 번째 플러스면은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공비는 조금 더 생각하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로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야. 이제 풀어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공비가 이제 작아지는 공비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아는 8 마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공비가 2분의 1로 잡아서 3, 2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딱 걸리겠네. 그 다음에 5 2분의 1 이런 식으로 6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고 요거 이렇게 잡아서 뭔가 이렇게 팅통 팅통 그러니까 이렇게 얇아져. 쭉 얇아지면서 띠디디디디딩 하면서 이렇게 쭉 얇아지는 0에 거의 수렴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짝수 번째들 쭉 무한히 더하면 지금 짝수 번째 무한합 한번 구해볼게. 이 상황에서 초항이 8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3분의 8이니까 3분의 32이니까 뭐 8이 아니지. 뭐 어쨌든 양수로 나오고 밑에 아래쪽 무한합 구하면 얘 마이너스 4만 마이너스 1로 되겠지 규칙상. 왜냐면 이 선 미치면 다 마이너스 1로 땡기기로 했거든. 얘는 따로 더하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무한합 구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 1 따로 더하고 얘만 따로 더하면 되지. 앞에 것만 예배성 마이너스 1 초항 마이너스 1로 잡고 1 마이너스 지금 공비는 뭐 마이너스 공비는 그냥 4분의 1이네. 그냥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 1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지.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일단 좀 그런데 나 틀렸다.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다시 마이너스 3분의 그럼 얼마냐 7 어쨌든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뭔가 비슷하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숫자만 좀 구조는 좀 구조는 접근이 됐고 이제 숫자만 조금 바꿔가면서 이 구조에 맞춰서 답을 구해보면 되겠다라고 예를 제시해 준 거예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다라고. 직관을 좀 잡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30번이 직관적으로 잡고 들어오면 좀 쉬운 문제야 사실. 생각보다 금방 풀려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면 이제 답의 접근이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안 될 거야. 그걸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 좀 답을 구하러 가보죠. 답을 구하러 일단 뭐부터 하면 되냐면 일단 플러스 쪽을 먼저 푸는 게 좋겠죠. 플러스 쪽. 일단은 플러스 쪽을 이제 이걸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 8이 아니고 여기 뭐 초항 A1 잡는 거죠.
그리고 여기 2가 아니라 A1 R 제곱 잡는 거죠. 공비 두 번이잖아요. 여기 A1 R 4승 잡는 거죠. 그리고 위쪽 합이 S2 S가 아니라 제대로 초항의 A1에 1 R 제곱, 공비가 R 제곱이고 A1 해서 얘가 8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위쪽 짝수 번째 합이죠. 그래서 S라고 하고 S'이라고 할게. 밑에 걸 S'이라고 해서 밑에 거는 일단 여기는 좀 예외성이 있어. 왜냐면 그렇잖아.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한 번, 두 번 나오고 나머지 합이 마이너스 1이 맞춰주면 되거든. 구조적으로 그래. 마이너스 1이 한 번,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머지 합이 지금 가까웠지. 그래서 지금 조금 가까웠던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A1 R 5승이 될 거고 요 녀석이 초항 역할을 해서 여기서부터 무한 합으로 쭉 가게 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포함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요 합만 S'이라고 할게. S'은 초항을 A1 R의 5승으로 보고 공비를 R 제곱으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좋겠다 이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한 거죠. 설계. 이렇게 설계. 마이너스 1이 두 번 앞에서 써주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앞에는 뭐 이렇게 더 밑에였을 거고 밑이면 이렇게 저 성질에 의해서 아래면 이 성질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선택, 마이너스 1로 선택 이렇게 마이너스 1도 땡겨서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자, 요 두 개입니다. 식을 보면 이제 풀면 돼. 그러면 여기가 이게 8이잖아. 그렇지? 얘가 8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잠깐만. 얘랑 여기 다 더해서 마이너스 3이고 문제 놓친 거 있나 볼게요. 맞고요. 짝수 지금 홀짝을 바꿔서 적었어. 홀짝을 완전 바꿔서 적었어. 다시 갈게.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설명은 다 맞게 한 거고 홀짝을 지금 아예 뒤집어 적었죠. 스타트 할 때. 자, 제대로 풉니다. 제대로 풀면 마이너스 1선을 그어놓고 아이디어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첫 번째가 짝수 번째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홀수 번째가 아래서 시작이고 짝수 번째가 위에서 A2를 A라고 할게요. A2라고 할게요. 그냥 A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 밑에라고 하고 네 번째가 A2 R 제곱 다섯 번째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A2 하나 둘 셋 R 3승 오케이. A2 R 4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쪽 합 S가 1 R 제곱분의 위쪽 합입니다. 짝수 번째 합 A2가 8이고요. S 프라임 아래쪽 합이 얘네는 지금 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얘도 좀 아래쪽인데 땡겨서 마이너스 1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 해서 총 마이너스 3이다. 홀수 번째 합이 마이너스 3이다 갈 거예요. 그러면 S 프라임이 공비는 R 제곱이고요. 두 칸씩이니까 R 제곱이고 초항이 A2 R 3승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8이죠. 그래서 8R 3승이 마이너스 1 R2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R값이 나오는 겁니다. R값 나왔죠? 다 나왔어. 이제 다 풀었어. R 나왔고 그럼 초항 걸어 가야지.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넣고 계산하면 돼.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A2가 6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로 땡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이제 2분의 3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제 안 땡기고 바로바로 읽는 값이 되지. 초항은 마이너스 12였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땡기는 흔들리는 교란 순열
정확한 명칭은 교란순열입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절대값을 해서 지금 B3가 -1을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만족하네요. B3가 -1을 만족하니까 얘도 정리했고 이걸 다 뒤집어서 그러면 이제 A 절대값 AN으로 바꿔 생각하면 첫 번째가 12, 두 번째가 6, 세 번째가 3, 12, 6, 3 이렇게 무한 합 구하라는 문제가 되죠. 구하라는 게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이제 다 더하면 1 마이너스 공비는 2분의 1로 바뀌고요. 플러스로 바뀌고 초항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